는 생각을 네네. 하는 일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액션 노트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여기 안에 액션을 불러일으키는 것들, 그리고 액션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봅시다. 첫 번째는 꿈이에요. 꿈은 상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상상도 액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구부르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가 마음이 먹먹해질 때 나를 다시 오뚜기처럼 세워 오르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너테크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내 꿈을 적는 훈련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한이 정해진 목표를 계속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목표를 작성하는 훈련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사업을 한 만 5년 정도 하면은요, 그냥, 목표가 여기서 그냥 수르륵 나와요. 수르륵 나와요. 우리 방금 강의하신 분이 제 스폰서님이시거든요. 스폰서님하고 그냥 탁 질문하면 탁 나와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나와요. 여러분이 스폰서님과 그런 대화가 1초 만에 나오면 여러분은 PD입니다. PD 곧 가십니다. 그런 것처럼 다이어리를 이렇게 매일매일 쓰시다 보면 여러분은 앞으로 내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훈련이 정말 철저하게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좋아. 그러면 비즈니스가 아까 액션 노트라고 했고 실행이잖아요. 결국에는 실제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실제로 행동하는 걸 다이어리를 딱 보시면 가장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두 대목이 있어요. 다른 거는 그냥 메나 스테이션을 뒤져버리면 좀 뺏겨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두 가지는 막막하더라. 그래서 자꾸 비워두시는 경우가 생기는 게 많은데 저는 그거를 고기버라고 생각해요. 고기버와 거절의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다섯 가지를 한번 편안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생생하게 구체화하는 훈련을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정말 이거 꿈 적으라고 할 때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서러웠어요. 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땀 한 땀 시스템 안에서 직급을 올라가면서 저의 꿈이 생생해지고 구체화되는 훈련을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을 뱉고 행동을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어머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하니까 더 꼼꼼하게 빨주노포 파남보 색색깔로 꿈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꿈을 꾸는 훈련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다이어리에 매일매일 그 꿈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내가 적고만 많은 게 아니라요. 우리는 여기 이 공간에서 서로의 꿈을 나누어요. 저는요, 이런 꿈이 있고요. 그 꿈에서는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어느 날 자기의 꿈을 목매이면서 얘기하는 그걸 듣게 돼요. 그러면 그걸 그냥, 저 사람 꿈은 그렇구나가 안 돼요. 반드시 다이어리에 적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파트너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시너지십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의무감, 책임감 같은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뭔가요? 바로 관계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꿈이라는 것이 우리 시스템에서는 훈련되어서 꿈꾸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꿈뿐만이 아니라 내 파트너의 꿈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내 파트너의 꿈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뭉클해지는 거 몰라요. 그게 바로 사회에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나눌 수 없는 관계의 확장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 다이어리 속에 매년 매년 꼼꼼히 키워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목표 설정은 누구와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시스템 사업입니다. 여기를 툭 쳐도 시스템, 여기를 툭 쳐도 시스템, 시스템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다이어리란 말이에요. 시스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다른 말로 하면 지렛대를 활용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한 지렛대를 그냥 이렇게 저한테 턱하니 내어주는 것이 이
메나테크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지렛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나의 스폰서와 시스템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덧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하는 시간을 지나 어느덧 내가 지렛대의 일부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밟고 아니면 나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부가 되어가는 일이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목표 설정은 반드시 지렛대의 일부가 되어 있는 SBO 스폰서님과 하셔야 돼요. 지렛대를 잘 활용하고만 있는 스폰서가 아니라 이미 지렛대의 일부가 되어서 그것을 넉넉하게 녹아서 나에게 줄 수 있는 SBO 스폰서님과 함께 나의 목표를 나누셔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도의 방향만 틀려도 365일이 지나면 369도 어마어마한 각도가 벌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지렛대를 활용하고 지렛대가 일부가 되는 그날까지 기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렛대를 잘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렛대의 일부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지렛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다이어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1년 하는 게 아니고 2년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이 일을 좀 더 길게 하면서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가질 거거든요. 근데 그 나누는 것을 내 머릿속에만 두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다이어리 안에 꼼꼼히 적는 지렛대의 일부가 될 때까지 적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우리의 일은 처음부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마치 소상공인처럼 그냥 점포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물건을 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제품을 경험하게끔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소상공인 S사분면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맨날 샷다 문 열고 샷다 문 닫고 창문 닫고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덧 내가 지렛대의 일부가 되면서 비즈니스로 옮아가는 건 거예요. 그럼 어떤가요? 여러분이 이 S4분면에 있을 때 내가 지렛대를 잘 활용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시간이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 견뎌야 하는 시간을 내가 다이어리, 시스템 사다리, 지렛대, 저는 시스템 다이어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견디는 시간 속에 노하우가 여기 안에 오롯이 들어가 있는 건 거예요. 자, 목표 설정은 언제 하나요? 첫 번째 월초 상담은 1일에서 3일. 요때 스폰서님과 만나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다이어리 안에는 월초 상담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SBO 스폰서님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중 상담은 우리가 보너스를 받는 날 15일쯤 되면 월중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8시쯤에 돈도 들어왔겠다. 기분 좋게. 자, 앞으로 남은 15일 동안 어떻게 달려볼까를 스폰서님과 의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월 초에 세웠던 계획과 월 중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스템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마감 상담 25일. 우리가 대개 25일로 마감 상담날을 잡는 거는요. 자동 주문이 25일에 마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동으로 들어오는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 25일 날 끝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예측 가능한 주문은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은 5일에서 6일 동안 우리가 정했던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피치를 올려야 되는 이 시점에 어느 방향으로 피치를 올릴 것인가를 여러분의 SBO 스폰서님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나요? 역산 스케줄링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이 역산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낯선 단어들을 이제 접하게 되실 거예요. 역산 스케줄링을 할 때는 하나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바로 맵입니다. 여러분 맵 안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제품을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도 너처럼 한번 알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맵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스폰서와 역산 스케줄링을 하시는 겁니다. 아, 자꾸 궁금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역산 스케줄링 어떤 건지 좀 보여주세요. 라는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큐 브론즈 PD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의 파트너들이 이렇게 쭉 직급을 달성해야지만 제가 브론즈 PD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 이 역산 스케줄링은요,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여러분의 밑 맵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누군가부터 그가 어떤 직급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스폰서와 상담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거를 파악하시고 맵을 통해서 파악해서 꼼꼼히 적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SBO 스폰서님과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SBO 스폰서는 딱딱 삼각형을 그려가면서 자, 여기에 방향을 맞춰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나경이 브론즈 PD가 되기 위한 역산 스케줄링을 해보면요. 우리는 최소 2개의 라인이 있거든요. 최소 한쪽에는 46명의 직급자가 있어야 되고요. 다른 한쪽에는 22명의 직급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적어도 ED 이상을 하는 파트너가 한쪽에서는 7명, 한쪽에는 15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PD야, 여러분들이 골드 ED야, 아, 나는 지금 SED야, 나는 ED야 한다 그러면 이 역산 스케줄링의 어느 위치에 가 계시는지 한눈에 보이시죠? 그럼 그 위치에서 몇 명의 적어도 사업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아니면 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시고 아, 내가 ED라고 하면 적어도 내 밑에 5명의 파트너가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게 역산 스케줄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스폰서와 함께 여러분들이 아직은 서툴지만 작성해 놓은 그 맵을 매달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눈뜬 봉사예요. 어디에 뭐가 함정이 있고 어디에 뭐가 구멍이 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를 처음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단을 적어보세요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그 명단이 이 다이어리 어느 쯤에 자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가상의 맵부터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 가상의 맵이 여러분들의 꿈 안에서 상상한 것처럼 자리 매겨가는 것을 느끼시고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액션의 활용 정점은 뭔가요? 지속입니다. 그러면 어떤 액션을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고기버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실행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어려워하는 것, 지속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고기버입니다. 고기버는 7개, 8가지의 항목이 있어요. 제품 애용, 필독서 읽기, 동영상 청취, 신뢰 쌓기, 미팅 참석, STP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후속 지원, 스폰서 상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이걸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8개의 항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무엇을 제일 잘하고 무엇을 제일 못하고 무엇을 제일 안 하는지를 체크하시는 건 거예요. 이렇게 적다 보면요. 통계가 나와요. 내가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를 쫙 적다 보면 통계가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사업은 균형을 잡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고기버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기버 한 거를 여러분의 SBO인 스폰서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의 스폰서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 요거가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 제가요 이러한 이유를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파트너님은 하실 수 있겠어요? 라는 것을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스폰서님 요걸 조금 도와주시면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도와드릴 테니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조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SBO 스폰서는 여러분이 이 고기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동서남북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처음에 파트너분들한테 이런 걸 해보고 난다면 제일 안 되는 게 뭔가요? 그러면 그 제일 안 되는 것들을 안 하는 이유인가요? 못하는 이유인가요? 라는 거를 정말 많이 질문하거든요. 자, 이 고기벌을 쭉 보시면 여러분은 바로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뭘 안 하는지, 뭘 못하는지. 괜찮아요. 계속해서 지속을 하시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 고기벌을 잘 못하는 거, 잘 안 하는 거를 쓰지 못하면, 체크하지 못하면 내 파트너를 여기 이 고기벌을 잘해서 균형 잡힌 실행을 하게끔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체크 매치 보너스를 받는 SED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겐 분명히 ED가 있으실 거예요. 그 ED 분에게 여러분은 이 고기벌을 통해서 액션 노트, 우리 사업은 실행이잖아요. 이 액션 노트를 정확하게 노하우를 알려드리기가 어렵게 되고 이가 빠진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질문이 답이다. 우리가 10배의 법칙 이전에 했었던 질문이 답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 안에서는 30페이지에서 42페이지에 성공하려면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가 너에게 성공 비법을 알려줄게. 근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1단계 철저한 계획과 그 계획에 맞춘 실천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2단계 평균의 법칙을 도출해야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실천한 것들이 어디에 있나요? 고기버에 오롯이 작성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고기버를 보고 나의 평균의 법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를 우리 사업에서는 고기보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메라테크 HMD 그룹에서는 이 질문이 답이다라는 것에 성공하려면 1단계, 2단계를 고기보로 하세요. 그 고기보가 8개의 항목으로 이 다이어리에 명명백백 적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책을 썼던 것처럼 이 고기버 다이어리 안에 이미 다 있다라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서 평균의 법칙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고기보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공의 1단계, 2단계의 시발점으로라도 고기버 작성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의 고기버 액션 노트인데요. 저는 고기버의 액션 노트를 여러 형태로 적어봤어요. 요 첫 번째에 있는 거는요. 8가지의 항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아랫단에다가 쭉 한번 늘어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기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조인할 수 있게끔 가이드하는 액션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이 8개 중에서도 시스템 조인 가이드를 굉장히 핵심으로 머릿말에 두고 그다음에 신규 명단을 왜냐하면 우리는 초대를 해야 되니까 신규 명단이 끊이지 않게끔 하는 거. 그리고 제품 가이드를 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후속 저는 이제 PD니까 후속 지원을 하고 스폰서 상담을 내가 어떤 8가지 행위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기 위한 그런 고기벌을 작성했었고요. 두 번째 이 양쪽으로 나와져 있는 것은 제가 시간을 어디에다 활용을 하고 이 8가지 중에서 횟수가 균형을 잡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시간대별로 색깔로 행위를 구분해 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잡혀 있잖아요. 주로 파란 색깔은 시스템 교육에 제가 참가하는 거고요. 초록 색깔은 제가 정기 미팅을 하는 거예요. 이미 파트너들과 여기는 정기 미팅으로 시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러면 파란 거 시스템 강의 그리고 초록 색깔 정기 미팅을 뺀 시간에 제가 파트너들과 2대1 미팅을 하다가 1대1 미팅을 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면 알 수 있게끔 색깔로 구분을 해 놓은 건 거죠. 그리고 제가 읽고 있는 책들에 정말 반복해서 기억하고 싶은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빈칸에다가 적어 놓는 건 거예요. 이렇게도 써보고요. 저렇게도 써보고 어쨌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써보니 이런 노하우가 생기더라.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만들어 놓고 제 파트너가 누구보다도 저 고기버를 잘 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파트너가 생기면 제 노하우를 다 쏟아 부어주기 위해서 적어놓고 있는 건 거죠. 자, 다음은 고기버의 핵심은 결국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고기버의 핵심은 미팅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란 색깔로 미팅 참석하는 것을 처음에 시간표에 탁탁탁 미리 적어 놓는 거죠. 거기는 다른 시간표가 들어올 수 없어라고 하고 미리 딱 빼놓는 거. 미팅 참석이에요. 근데 이 미팅 참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시스템 조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른 말로 뭐 하냐면 결국은 초대라는 거죠. 우리가 고기보를 쓰는 것은 결국은 내가 먼저 시스템에 조인되고 누군가를 초대를 하기 위한 나의 마중물 같은 행동들이 얼마나 잘 아우러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스폰서와 상담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고기버의 핵심은 결국은 나를 먼저 시스템에 조인시키고 그리고 초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합번튼을 들으면서 성향들을 들으면서 어디에 초대를 하면 가장 효율적인가를 계속 따라가는 건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절의 원입니다. 여러분이 다이어리를 펼쳐보시면 거절의 원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페이지가 나와요. 아니, 이건 또 뭔가 동그란 그래프 그냥 그게 하나 떡하니 그려져 있고 네모, 세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거부감이 확 드는 그런 단어잖아요. 거절의 원. 아니, 원을 그려가면서 거절을 받으라는 건가, 거절을 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우리 사업은 이 거절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질문은 답이에다에도 나와 있듯이 평균의 법칙은 결국 거절을 얼마나 받고 그 거절을 통해서 성공의 법칙이 나온다고 이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거절이 사업에 대한 거절이냐, 제품에 대한 거절이냐, 나에 대한 거절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어요. 거절의 원을 그리고 무엇을 한다면 셀프 피드백인 거예요. 스스로 내가 오늘 거절을 당했어. 그것은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냥 거절을 하나에 지나가는 가정에 불과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거절을 하나의 보석같이 투명한 보석을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뒤집어도 보고 하면서 내가 왜 거절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셀프 피드백을 해서 기록을 해두셔야 되는 것이 거절의 원입니다. 자, 볼게요. 내가 사업에 대한 거절을 받았거나 제품에 대한 거절을 받았다면 그것은 시스템 안에서 훈련하시면 돼요. 훈련 받으면 됩니다. 아, 내가 사업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품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시스템에, 교육 시스템에 나오셔서 또 배우고 또 스폰서와 훈련하고 내가 또 얘기해보고 스폰서가 거절하시는 오늘 만나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스폰서하고도 얘기해보고 하면서 훈련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절의 원 중에서 여기 보세요. 1단계에서 아까 철저한 계획과 실천, 평균의 법칙이 도출되는 것이 고기버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3단계에서 명확한 판단과 향상설이 도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판단,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셀프 피드백이 왜 필요하냐면 이 성공의 3단계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된 걸 바탕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실력이 향상되게끔 하기 위해서 거절의 원 안에 다이어리 속에 기록을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예측 가능한 행위가 도출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아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조금 가만히 있으면서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묵묵부답 가만히 있는지, 가만히 있는 것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셀프 피드백을 했고, 그 사람이 예스라고 노라고 대답했을 때 표정이 어땠고, 억양이 어땠는지까지도 내가 계속해서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경험을 기록하다 보면 그 반응에 대한 예측 가능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에 대한 행동,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행동이 왜 그런지를 제가 가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 기록을 해야지만, 거절의 원이라는 그 다이어리 속에다가 기록을 해야지만 내가 실패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질문이 답이다 해서 평균에 실패하는 횟수를 줄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셀프 피드백과 T4T가 필요한 거예요.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스폰서와 상담을 하고 부족한 것들을 T4T를 통해서 훈련하게 되는 거죠. T4T는 또 뭔가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트레이너 for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교육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건 거예요. 그것을 좀 멋들어지게 짧게 T4T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측 가능한 행위를 도출한다.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어? 반드시 제품을 넣고야 말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하고 명확한 판단과 향상성이 도출된 자세를 가지고 그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이미 예측이 되어 있는 단계가 빠르게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절의 원의 힘입니다, 여러분. 거절의 원이 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요, 시스템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요, 제가 되게 성격이 좀 까칠하고 예민해가지고요, 나를 거절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한나경 씨는 너무 까칠해요. 한나경 씨는 너무 예민해요.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나를 거절하는 것을 이 시스템 안에서 어느 순간, 저거구나. 저게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다른 누군가의 강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머뭇거리면서 저희 스폰서님, 제가 좀 예민한가요? 제가 좀 까칠한가요? 물어봤더니,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주저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발견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스폰서님은 그냥 예, 아니요만 대답하시면 되는 쉬운 단계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 또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이 상처받을까봐 그런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결국에는 시스템에서 발견하고자 이 안에서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고 듣고 계시면, 왜 나를 거절하는지를 알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스폰서 상담을 통해서 자꾸 깎아내려고 부족한 거, 사람이 어떻게 획 변하나요? 죽을 때가 죽지 않는 이상 깎아가면서 수정해 가면서 성장하는 건 거예요. 나를 거절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거절의 원에다가 나를 왜 거절하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셀프 피드백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하고, 그럼 어떻게 수정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것을 이렇게 보물처럼 가지고 와서 내 다이어리에다 녹여내고 그것을 내가 깎아가는 훈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절의 원의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이어리에 그가 좋게 반응했어, 나쁘게 반응했어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노하우를 녹여내시라는 거죠. 고기버와 거절의 원의 핵심은 결국 복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업은 우리 스폰서, 지금 윤지연 스폰서처럼 이야기하는 내가 되어야 돼요. 한나경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우리 이명선 PD 사장님은 우리 윤지연 사장님과 한나경이 얘기하는 그 모습을 또 복제를 하는 건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군더더기를 없애는 거죠. 군더더기를 없애고 매끈하게 다이아몬드처럼 딱 광채를 발휘하면서 깎여져 있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복제의 원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고기버를 체크하고 거절의 원에 내가 셀프 피드백과 T4T와 스폰서 상담을 통해서 거절이 왜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작성을 통해서 내가 원석이 정말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 안에 상담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고기버와 거절의 원은 핵심은 복제와 상담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기버에 상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꼭 스폰서하고 얼굴을 맞닥뜨려서 하는 게 상담은 아니에요. 톡에서도 전화에서도 그죠? 어떤 형태로든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 외부에서의 활동과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끊임없이 스폰서와 주거니 받거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질문이 답이다 해서 마지막으로 성공하려면 5단계 결과를 내는 활동에 집중하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 복제와 상담이라는 거죠. 방금 우리가 결국에는 이 일을 왜 하나요? 결과를 내기 위해서잖아요. 그 결과가 뭔가요? 직급이에요. 여러분 100만 원 SED 직급을 달성하고 200만 원 골드 ED를 작성하고 PD가 되는 것은 결국 결과를 내는 활동인데 그거를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의 오차도 없는 반듯하게 잘렸지 군더더기 없는 다이아가 되는 복제가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다이어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다이어리의 힘입니다. 고기버와 거절의 원은 결국은 초대라는 하는 아주 기본적인 나를 먼저 초대하고 누군가를 잘 초대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필독서를 읽으면서 셀프 피드백을 하는 거죠. 셀프 피드백은요,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는 필독서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기를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T4T, 결과를 내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이 다이어리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저는 고기버와 거절의 원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내가 지렛대의 일부가 되는 과정이다.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지렛대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 안에 그 내가 지렛대의 일부가 되어 있는 모든 비법들을 끊임없이 여기 안에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그런 보석을 여러 권 가지는 그날이 되시기를 이 강의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